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에 지원하셨던 지원자들의 성장 과목 작성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작성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분의 자소서 첫 번째 작성하신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좀 간단하게 전체 내용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꼼꼼함을 갖게 됐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니와의 어떤 있었던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는 내용 바로 필요 없이 그냥 언니의 사례부터 접근을 하셨어도 사실 그렇게 내용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이 그렇게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 언니가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고 그때서야 나의 부주의함을 느끼게 됐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적으로도 이렇게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짧게 내용을 사건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주제만 딱 남겨주셔도 충분히 내용은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없앴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도입부가 너무 장황하게 되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만연해지게 되면서 보는 입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꼼꼼함을 갖게 된 이후에 이 본인이 이제 지원자께서 꼼꼼함을 적용했던 두 번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미리 대비하고 사소한 문제 놓치지 않은 준비성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취하며 성장했다. 이런 내용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나 꼼꼼하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하게 됐어요. 얘기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복이고요. 분량 잡아먹는 거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리 얘기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 상황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 관련된 이제 토론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자께서는 사회나 제도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장황합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에 지원자께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미리 대비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고 사소한 부분들을 내가 확인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셨어야겠죠. 근데 앞부분에 상황 설명에 5줄이나 할애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근거의 신빙성이 있도록 논문과 기사에 출처 또한 꼼꼼하게 기록한 덕분에 라고 여기 부분,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찬성과 반대 모든 입장 세심하게 정보를 수집했고 이 부분 딱 두 부분만 꼼꼼하게 뭔가를 했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단 2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세심하게 수집했는지 그리고 어떤 논문과 기사를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쉽게 내가 쳐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자, 상황만 장황하게. 자, 그리고 실제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 그냥 내가 꼼꼼했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라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 지원자께서 준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점, 자 생각하면서 상황은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에 하나 더 사례를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공 관련된 혹은 학교 본인 지원 분야 관련된 경험을 하나 좀 덧붙이신 것 같고요. 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빛을 발했다. 이게 참 듣는 입장에서 그렇고 보는 입장에서 그렇고 썩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게 빛을 발했다. 자, 특히 어디서 도움이 됐다. 이거 한 번에 쓰셨어도 됐는데 이렇게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컴퓨터 구조론 MIPS 설계 실습 당시 꼼꼼하게 설계 회로를 검증해서
오류를 고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고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번역 투의 문장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내가 꼼꼼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어떻게든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도입부를 넣게 되는 것 자체가 자소서의 어떤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 좀 이런 불필요한 서술을 좀 자제하시고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와 팩트 위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뭐 최종 동작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타이밍 이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사소한 부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한번 지원자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얼마나 그 타이밍 이슈나 이런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해당하는 걸 보면 뭐 제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읽는 법을 베릴로그 코드를 뜯어 고치며 딜레이를 최소한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다. 빛을 발할 수 있었다 했어요. 그럼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 얼마큼이죠? 요만큼. 행동은 매우 간단. 결과는 장황. 상황도 장황. 주제어 제시. 이것도 앞에 덧붙이겠습니다. 주제어 제시라는 건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이런 꼼꼼함에 빛을 발했다. 실습에서 도움이 되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베릴로그를 뜯어 고치고 딜레이를 최소화한 덕분이었고 나머지가 다 너무 잘 됐다. 빛을 발했다.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계속 그런 표현을 주제어를 스스로 강조하면서 내가 꼼꼼한 사람이다. 꼼꼼한 사람이다. 꼼꼼한 사람이다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피로도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주의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의 자소서 작성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승부욕이 강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뒷부분 내용까지 보게 되면 이 언급이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고요. 뭐든 꽂히면 달려든다, 뭐 악착같이 한다, 어렵더라도 일찍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요? 고등학교 때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근데 사감 선생님의 어떤 위로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었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장황하지만 기숙사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거기서 실력 발휘를 못했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제서야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길게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용의 어떤 중요도나 무게감에 비해서 분량이 다소 과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뒷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제시할 수 있는 분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없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뭐 승부욕이 강하다 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서 내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헤맸던 거고 위로를 받고 일어났던 것 자체가 중요했던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결국엔 자립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뒷부분에서 이런 자립심이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뒷이야기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맞다면 지원자께서는 주제를 두 개로 가져가고 싶으셨던 거겠죠. 아무래도 하나의 주제에서 도출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후의 과정까지 명확하게 좀 보여주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직무 역량 내지는 두 가지 뭐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두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소재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써버리게 되면 성장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그 과정과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는 내가 기숙사 때문에 자립심을 키웠다. 자, 여기서는 내가 이 코드 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뭐 느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쓰는 연습을 해 주셔야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된 생각을 이렇게 추구해 오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식의 성장 과정을 완성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 번 정도는 써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여기 팀 프로젝트가 가져온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신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딩
하시면서 뭐 LED 전멸 속도 경보기 제작했었는데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한 건 뭐였냐면 팀원이랑 같이 분담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팀원은 세그먼트 숫자에 표현하는 모듈 수정을, 나는 속도 표현 기능 구현 카운터에 관련된 뭐 부분을 담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 뭐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만 너무 장황한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걸까 읽으면서도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이제 팀원과 함께 토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토의를 했고, 그래서 뭐 기존에다가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평상시에 1을 출력했다 0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이를 통해 제품 생산 시 생길 수 있는 공학적 이슈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보고 너무 당연한 소리죠. 끈끈한 팀워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팀워크가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팀워크는 사실 여기서 분담했다 잠깐 나오고요. 자, 그리고 토의를 했다라는 내용만 잠깐 나오고, 이 부분은 그냥 누가 해결한 건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둘이 같이 도출한 대안이긴 하겠지만, 끈끈한 팀워크가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친구는, 상대 친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고, 나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그런 끈끈한 팀워크가 보였던 과정 서술에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잘 해결했다라는 그 기억만을 갖고 끈끈한 팀워크였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이 둘이 발휘했던 팀워크는 대체 어떤 부분에서 팀워크가 있었던 걸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뒷부분에서는 이런 뭐 저런 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 상황에서의 어떤 해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팀워크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두 팀원들 간의 협업의 포인트와 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거라는 점이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황 설명이 너무 장황했고, 하지만 구체적인 협업의 과정이나 끈끈한 팀워크가 발휘됐던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주제와 연결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서술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자의 자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도입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의 어떤 부분에 대해 감명을 받았는지,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태도를 나도 반드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은퇴한 후에도 내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요? 은퇴한 후에도? 그럴 필요가 없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지위와 뭐 돈을 번 사람도 끊임없이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나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뭐 그렇게만 얘기했어도 됐을 텐데 은퇴 후에 이렇게 해야겠다? 굳이 필요 없는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이제 뒤에 그 후로 어떤 어려운 도전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갑자기 주제가 변했습니다. 아니, 여기 빌 게이츠 보면서 감명받은 거는 정말 끊임없는 어떤 학습과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려운 도전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갑자기 좀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또 다양한 경험으로 바뀐 거죠. 항상 전형적으로 지원자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도전 정신을 키웠습니다 라는 그런 전형적인 주제로요. 그래서 시작은 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뒷부분의 주제 이렇게 뽑으신 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은퇴한 후에도 굳이 언급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어떤 유명 인사의 어떤 멘트나 아니면 상황, 사례들을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재밌고 시선이 가는 도입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 다양하게 시도하고 뭐 도전한 경험이든 아니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려는 태도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긴 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원자조차도 그 두 가지 주제를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뒷부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메카트로닉스 가서 주도적인 자세로 학습하고 도전해 최우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거 자꾸 먼저 저는 언급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도입부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가독성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 주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곧바로 메카트로닉스 과목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다, 어떤 문제를 겪었지만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다 라는 식으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본인이 제시한 주제 흐름에 맞게끔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걸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굳이 끝까지 보지기도 전에 이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성과를 냈다, 주도적인 자세를 학습하고 도전했다 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활용해가지고 내용적인 중복, 그리고 불필요한 다소 늦어지는 도입,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 보면 뭐 도입부 지나갔다 치고 특정 기능을 지닌 회로를 구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무슨 프로젝트 잘 모르겠고요. 자, 처음에는 배운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목표를 했다. 뭐 그냥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며 목표한 기능을 만들 수 있었다. 무슨 목표한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자분만 아시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더 좋은 점수를 위해서는 차별되는 기능이 필요해. 어떤 차별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래서 시간이나 변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왜죠? 책 보고 구현한 기능은 무엇이며 왜 시간을 변수로 하는 게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도 디테일이 없다. 지원자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프로젝트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또 장황한 도입부입니다. 벌써 5줄 쓰셨는데 지원자가 뭐 했다는 건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를 위해 타이머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법을 여러 서적을 통해 공부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여러 서적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타이머 매뉴얼과 사용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뭐 끝났나요? 근데 그냥 여러 부분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두 줄이 몇 권의 서적을 봤는지, 자, 그리고 몇 개의 매뉴얼을 봤는지, 자, 그걸 보면서 파악한 뭐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없죠? 없습니다. 그냥 여러 서적을 공부했고 여러 타이머 매뉴얼과 사용 예시들을 조사했다라는 본인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설득력이 없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하지만 지원자께서 앞에 제시한 주제였던 끊임없이 뭔가 공부하고 학습해서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태도, 말로만 보이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험, 제시한 경험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시편 제작 매뉴얼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PCL이라는 물질의 기계적 특성 파악해서 시편 제작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인력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교수님께 혼자 한번 진행해보겠다 말씀드렸다. 걱정이 많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다.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게 또 포인트겠죠. 근데 용기 이런 부분 사실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이제 넣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해져요. 여기서도 보세요. 벌써 5줄입니다. 내가 노력을 시작하기까지 벌써 5줄. 5줄. 언제 노력 보여주실 거죠? 자, 노력 이제 나오긴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 자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여러 자료조사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요 정도, 좀 3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의 경험보다는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었어야죠. 왜냐면 뒤에 벌써 결과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께서 정말 많은 여러 자료들을 조사했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조사하면서 도출한 인사이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부분 어딨죠?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다양한 어떤 학습과 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뭐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가 잘 전달이 되지 않게 되죠. 자, 마지막 4번째 지원자의 성장과정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좀 읽어보시고요, 눈으로.
자, 먼저 도입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라면은 간결하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집안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상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었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졌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안주하다가는 내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복학과 재학습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재수학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내용 뭐 그냥 간결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쓸 거라면 길게 쓸 내용이 절대 아니죠. 자,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왜 근데 전기공학에 대한 갈증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차라리 전기공학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로를 뭐 이제 내가 결정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도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내가 알바를 하게 되었고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돈을 벌고 나니 다시 한번 그 꿈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좀 실현해 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늦었지만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도 조금 더 지원자가 왜 이 공학에 대한 아쉬움과 복학의 의지가 있었는지 좀 더 설득이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요 부분도 좀 장황해요. 그냥 뭐 입대를 앞두고 있던 저는 실무를 경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전에 실무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나는 실무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빠한테 자문을 구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한테 부탁을 드려. 2016년 6개월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버지께 솔직히 뭐 자문을 드린데 이게 필요했을까요? 아버지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전기기사니까 나랑 아버지랑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업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좀 어필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별로 어필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쓰시면 되죠. 불필요한 서술이고요. 자,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특히 동료의 안전사고를 목격한 매사 경각심을 갖고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고가 뭐였을까요?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사고를 보고 경각심.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니냐 옵스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는 입장에선 대체 이 지원자가 어떤 사고를 목격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글로써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실제로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원자가 어떤 상황을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그 자체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뿐인 거겠죠. 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이제 뭐 안전에 대한 걸 통해서 이제 사고와 경각심의 중요성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결함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결함이 뭔지 모르겠죠. 자,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찾는데 하루가 걸렸다. 근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무슨 결함을 찾았는지 몰라. 무슨 결함을 찾았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 결함 찾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대요. 자, 누군가 맡은 구역의 작업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단어에만 꽂혔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보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제가 항상 지원자들한테 강조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안전의 중요성도 느꼈으며 내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었고 특히나 어떤 결함을 오랫동안 발견하는 고생을 하는 결과 사명감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설득력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상황이라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쓴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제대로 쓰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뒷부분. 자, 이 부분 보세요. 뭐 습득력이 빠른 편이라 처음엔 작업도 곧잘 배워 보조했지만 이게 근데 왜 이런 거 넣었을까요? 할 줄 아는 작업이 많아질수록 이론의 필요성을 느꼈다. 왜죠? 왜 느꼈죠, 대체?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론이랑 이제 실무랑 두루 겸비한 인재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왜인지는 없음. 자, 이론 없는 실무는 관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상황이 뭔데? 그 뭐 관람이라는 표현, 이 친구 관람이라는 멋있는 표현을 쓰네.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론이 부족하니까 이 실무를 완전하게 해낼 수가 없더라. 이론적 부족함을 채우는 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학교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내가 자꾸 실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론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이렇게 쓰셨겠죠. 그러면서 어필하는 거예요. 그때쯤 이미 전공과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저희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전력 설비를 다룰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규모 사업장에서 어엿한 전기 설비 전문가로 활약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구체성은 없고 굉장히 포부만 커 보이는 큰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그 꿈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고 의지, 그 내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나의 관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뭐가 왜 관심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이 있었는지를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먼저 써보시는 게 중요했겠죠.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내용이 이렇게 벌써부터 서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황했죠. 자, 그러면서 5년의 휴학 끝으로 돌아온 복학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로 큰 오기가 생겼고 철저히 관리하며 이론을 다져나갔다. 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다 추상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적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고, 심지어 이제 지원자께서는 멋있는 전기기사, 전기설비 전문가로서의 어떤 꿈을 키우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전기설비 전문가로서 내가 갖추고 싶었던 지식과 뭐 아니면 내용과 이론과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해 나갔는지를 써도 이 지원자가 정말 전기설비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생각할까 말까 할 텐데, 지금 뒷부분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수강 신청 할 때도 시간 확보를 하였으며 복습을 철저히 했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궁금한 점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서 1등 했다 라고 구체성이 전혀 없는 그냥 열심히 살았다 컨셉이죠. 컨셉으로 자소서를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에서 뭐 지원자께서는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 분야에 대한 멋있고 큰 포부를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노력의 과정도 뭐야, 돌아왔을 때 나는 5년이라서 5년 만에 돌아온 거라 부담은 매우 컸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조교도 찾아가고 교수님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한 결과 1등 했다라는 굉장히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있어서 갖출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이런 부분 관심 분야 정확하게 얘기하고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1등 받았다라는 결과 간단하게 언급해주면서 자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께서 얼마나 그런 전기설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그런 노력들을 꿈을 갖고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막 뭐 사람은 성장하는 것 같아, 극복하면 성장한다, 수많은 위기를 돌이켜보면 단단해졌다, 한 단계 성장하고 뿌듯하다, 지금의 내가 없을 것이다.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앞부분에서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스스로 이제 와서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나는 앞으로도 전기기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꿈을 꿔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체가 설득력 있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써 그런 내용을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가져갈 거다 라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얘기하는데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주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경험 부분을 확실하게 서술하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만 설득력 있는 자소서 쓸 수 있고요, 설득력 있는 성장 과정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삼성그룹 지원하셨던 지원자분들의 성장 과정 첨삭 사례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좀 꼼꼼하게 다시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시면서 어떻게 성장 과정 써야 되는지, 그리고 경험을 서술할 때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되는지 각자 점검 한 번 더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